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중국 경제 이야기로 보따리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6일 날 중국발 금융위기 오면 한국 경제에 초대형 퍼펙트 스톰 온다, 이런 걸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14일 날 중국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중국에 좀 2박 3일 급히 회의가 있어서 다녀온 중국의 그런 그 소감과 그리고 그동안의 중국 경제 전반적인 내용으로 한번 우리 스케치해 보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 북경 디션 국제클럽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디션 국제클럽은요, 베이징에 있는데 그 베이징 디션 과학기술 주식회사에서 창립을 했습니다. 창시했죠. 창시한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가들의 정보 서비스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역시 중국도 그런 기업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서 그러한 기업가들의 개인 성장은 물론 기업 발전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소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시자는 원래 활빈에서 창시를 했습니다. 활빈시에서 중국의 창시자는 쉬문순입니다. 쉬문순 총회장이 되겠고요. 이분이 이제 창시를 했는데 현재 그 본부는 북경시에 있습니다. 북경에 있고요. 그런데 이번 한국 대표부 김승기 회장과 저는 그 경제자문역으로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참 느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중국 베이징의 북경에 있는 더션 국제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자면요. 여기서 하는 일은 글로벌 경제협조 및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끼리 교류를 촉진하는 일들을 하고요. 또 회원 상호 간에 어떤 믿음 정신을 선양하고 회원들끼리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또 그런 회원 상호 간에 우정은 물론 가정이 화목하고 또 사업 번창으로 인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국제클럽 회원들은 매월 25일은 전 세계 회원들이 회원 상호 간에 사업하는 내용들을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해서 로드쇼를 진행하는 날로 정해져 있고요. 또 전 세계 기업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공익사업을 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국제클럽입니다. 또 빈곤 가정을 돕고 고아원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들, 이런 노인복지 사회에 기여하는 또 공익사업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원칙은 이 단체는 기업을 하시는 그런 기업인들, 그런데 꼭 기업가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에는 가수도 있고요, 법률가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회원들이 이런 분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전 세계 그런 가입된 회원들끼리 오프라인을 통해서 국제적인 그런 회의를 통해서 또 사업도 도모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뭐 이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에서 칭화대 교수, 경제학 교수가 와서 2018년도를 돌아보고
또 2019년도에 중국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스케치를 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 중국에 가서 중국의 변화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첫 번째, 다 중국의 전도시가 그런 건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북경을 보게 되면은요, 북경이 녹색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녹색 혁명하니까 좀 거창한데, 녹색으로 변하고 있다. 자, 이 말은 북경에 있는 그런 소위 중산층 이상들은 식생활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 북경 전통 요리집에 한번 갔는데요. 전통 요리집인데 그 많은 음식이 나오는데 전부 다 야채 요리입니다. 그리고 생선, 그리고 고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오리고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국 가게 되면 육식류 고기를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지방도 있겠지만 이 북경의 전통 요리집에 가니까 오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박 3일 묵은 호텔에서는요, 역시 아침, 점심, 저녁인데도요, 역시 야채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채류. 녹색이죠. 그런데 호텔에서는 겨우 고기가 있다는 게 소세지하고요, 돼지고기, 그 기름을 뺀 돼지고기, 아주 그 기름기 없는 돼지고기를 봤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경의 식단이 바뀌었다. 녹색 식단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식생활이 완전히 개선된 걸 좀 봐왔고요. 또 중국에 들어갈 때 말이죠.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입국하고 출국할 때 얼마나 보안이 철저한지 말이죠. 예, 시큐리티가 너무나 철저하더라. 보안 시스템이 철저하고 몇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손 지문, 전체 지문을 해야 되고요. 검색이 아주 철저한 프로세스가 진행되더라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경에 칭화대 교수, 왕을 하는 경제학 교수가 와가지고요, 지난 2018년도 빅데이터로 본 2018년도를 회상하고 또 2019년도는 중국 경제가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 그리고 2019년도에 역시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제가 그 중국의 리스크 3대 요인 얘기했죠. 중국의 국가부채, 지방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왔다. 그리고 그림자 금융이 있죠. 섀도우 파이낸스, 그림자 금융, 이 세 가지가 중국의 3대 리스크라고 했는데 역시 그 왕호 교수도 그런 지적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중국이 2015년도부터 중국발 위기가 온다라는 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 16년, 17년 가면서 계속 경제가 하향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8년을 거쳐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기업들이 많은 그 손실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또 중소기업들이 좀 단결해서 경제 난국을 타결하기 위해서 총력전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실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 준비를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바로 그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이징은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차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도 가보셨겠습니다. 일본 가면은 소형차가 많잖아요. 그런데 역시 중국은 대륙 기질이 있어서 그런가 전부 다 중형차입니다. BMW 아니면 벤츠, 참 이런 차들이 많더라고요. 또 화폐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호텔에서나 식당에서나 다 핸드폰으로 QR 카드로 그냥 결제를 하기 때문에 거의 현금과 카드를, 그러니까 지폐와 카드를 지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학교 매점에서 음식을 먹고 전부 다
QR카드로 핸드폰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현찰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현재 지금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가게에서 그 지폐를 수령을 거부하잖아요. 역시 중국도 그런 문화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구 14억 5천만 중에서 5천만이 슈퍼리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총회장님과 인터뷰를 장시간 했는데, 대화를 했는데, 4억 명이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리치 5천만 명과 그리고 중산층 4억 명이 세계 경제에 크나큰 중국인들이 공헌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더션 국제클럽 경제자문으로 우리나라 대표 김승기 회장과 갔다 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중국에 돌아가는 그 경제 현황을 몇 가지를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요, 남성들이 그 속옷 있잖아요, 팬티. 속옷 매출량이 증대되면 경제가 호황입니다. 그런데 그 속옷 매출량이 줄어들면은 경제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라오닝성이라고 있어요. 라오닝성 성인데요, 속옷 매출량이 중국 경제를 측정한다. 이 라오닝성은 중국 동북부 대표적 제조업 밀집 지역인데요, 2016년도는 속옷 판매량이 42%까지 증가됐습니다. 2017년도도 42%. 그런데 지난 2018년도는 매출 증가율이 32%로 10%가량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속옷 매출량이 증가되면 경기가 호전되는 거고, 매출량이 감소되는 것은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다. 그렇으니까 현재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는 중국 경제는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 2019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한 6.5% 예상했어요. IMF나 OECD. 그런데 중국 정부는 지금 6% 이하로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칭화대 그 왕호 교수도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중국 피해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중견기업들, 기업인들이 콜라보레이션, 융합을 통해서 이런 그 중국 경제 위기를 지금 막기 위해서 총력전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이죠. 중국 해관 총선은 12월 달, 지난 2018년 12월에 무역 수지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12월 달에 수출은 2212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대비 4.4%가 떨어졌고요. 12월 달 수입은 1641억 달러인데요. 전년 대비는 7.6%가 급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상수지가 줄 수밖에 없겠죠. 바로 중국의 수입 감소 의미는 역시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에 PMI라는 게 있습니다. PMI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가 PMI가 되겠는데요. 19개월 만에 상당히 이축이 되었습니다. 지난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2월 31일 날 발표했는데요. 12월 공식 제조업의 PMI가 49.4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11월에는 50.0으로 기준선에 걸쳤는데요. PMI가 12월에는
49.4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2016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50 미만이 되게 되면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PMI죠.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는 신규 주문과 생산, 그리고 상품의 재고, 고용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기준선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되는 거고 50을 넘지 못하면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지금 49점 지난 12월 달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9.4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인들이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지갑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자, 지갑을 닫는다. 그렇다면 여행도 중산층들이 잘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사드 이후에 중국 관광객이 감소되는 바람에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호텔에 숙박업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고요. 역시 서울에도 관광 호텔들이 크나큰 타격을 입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외국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 파면은 뭐 폭스바겐부터 말이죠. 또 중국의 애플. 중국의 애플이 무려 그 스마트폰 그 통신의 7%를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웨이가 한 25% 차지하고요. 그런데 역시 애플까지도 상당히 기업들이 크나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을 먹여 살리던 중국인들이 특히 무역전쟁 한파로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인들이 소비가 감소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휘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중국은 지난해 말이죠. 신차 판매량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는 지난 14일 지난해 판매된 신차가 전년 대비 2.8%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판매된 차가 말이죠. 2,808만 600대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도는 무역전쟁 한파로 판매량이 5% 정도 감소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 중국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버블로서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유 기업이죠. 중국 국가가 운영하는 국유 기업인 중국 초상국 그룹은 최근 상하이 인근에 아파트를 사면 BMW 승용차를 제공한다는 이벤트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이징에서는요, 개발업자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우리가 계약금 선수금 미리 주는 돈을 30% 선수금을 요구했지만 현재는 계약금을 5%, 10%로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애플은요, 중국에서 판매가 부진되다 보니까 역시 애플도 시장에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도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삼성전자 역시 중국 스마트폰 판매 부진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영국, 프랑스의 그 명품 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그 회사들의 주가가 3%에서 5%씩 하락하다 보니까 역시 중국에서도 소비가 위축되는, 심지어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국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는 해외여행을 나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인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작년 2018년도 하반기에
해외를 나간 중국인이 역시 6,900만 명이지만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역시 하반기에는 관광객이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1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중국 경제가 위험합니다. 리스크가 많습니다. 이게 2015년도부터 지금 경제가 중국발 금융위기가 온다 한 게 지금 16년, 17년, 18년, 지금 19년 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역시 중국에 있는 인민공화국이죠.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와 개인들이 아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11월 IMF가 와가지고 98년, 99년도에 정부가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그런 식의 지금 중국에서 총력전을 피고 있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그런 위기가 안 와야 되겠죠. 만약에 정말 위기가 몰아닥친다면 한국에 크나큰 퍼펙트 스톰,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오지 않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간단하게 중국에 갔다 온 이야기와 느낀 점,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